200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A 학생이 B 학생에게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는 항상 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의 설명은 A 학생이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 삼각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했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위에 벌써 대화 내용이 벌써 애가 유추를 사용해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말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 학생이 바로 유추적 사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A 학생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수학적 발견에서 중요한 귀납과 유추를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귀납과 유추. 자, 귀납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요? 귀납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고 이 사례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이 명제가 참임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속하는 이 범주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되는 게 바로 귀납추론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례가 있고 자, 관찰을 통해서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이 사례가 이 명제에 대해서 참임을 보이고 이 사례가 속한 이 범주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게 바로 귀납추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추는 뭔가요? 유추는 A와 B가 있을 때 A와 B는 유사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A에서 유지되는 성질이 바로 P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와 B는 유사하니까 이 PA라는 성질이, 이 P라는 성질이 바로 B에서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추예요. 즉, 어떤 성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귀납은 사례를 관찰해서 그 사례가 속한 범주에 대해서 참임을 보이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귀납추론은 뭐에 좋나요? 귀납추론은 바로 이 풀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풀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다. 즉, 수학적 발견에 의의를 두겠죠, 발견에. 자, 그럼 유추라는 것은 어떤 거에 그러면 도움이 되나요? 유추는 문제 해결이 풀리지가 않을 때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끌고 옴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발견한 게 항상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판별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중요했는데, 귀납하고 유추에 대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점, 우리가 한계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계점.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낸 것들이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형식적 증명 또는 연역이 같이 수반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겠네 하고 땡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형식적 증명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화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귀납과 유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자,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 특정 수학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지도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도 방법. 자, 우리 보완해야 할 점이 형식적 증명을 수반해야 된다. 항상 참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 정당화 과정에 필요한 이 지도 방법을 하나 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유추적 사고의 어떤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지, 유추적 사고의 바로 정당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벌써 이렇게 개념을 복귀한 것만으로도 문제를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1-1번은 현재 유추적 사고를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도록 일단 먼저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직사각형에 내접해 있고, 자, 내접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로인 거인 것은 잘 알고 있지? A가 물어봤어요. 자, 그림 1은 삼각형에 보면 화살표를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당연히 작지. 자, 지금 어떤 걸 말했나요? 지금 성질을 말하고 있죠.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당연히 작지.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 2. 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단면의 넓이가 더 줄어드니까 삼각뿔의 부피도 외접하는 부피보다 작은 것은 당연해 라고 말했죠. 자, 지금 우리 그림 A와 그림 E 요거를 지금 A, B 이렇게 둔 거죠. A와 B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PA가 뭔가요? PA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줄어드니까 삼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작아진다. 이게 바로 이 그림 1에서 이 그림 1에서 적용이 되는 성질이 되겠죠. 즉 이게 바로 PA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2의 삼각부를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넓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하겠다. 이게 바로 이 PB에서도 성질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이 이제 PB겠죠. 이 부분이 P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 귀납은 일단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은 제가 지웠습니다. 자, 유추적 사고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A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시오 하면 우리는 이 PA를 설명하면 되겠죠. 이 학생은 이 그림 1, 즉 A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줄어드니 삼각형의 넓이는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당연히 작겠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이 그림 2, 이 B에서도 이 성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사고를 했기 때문에 유추라고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자, 모두 삼각형과 관련이 있다. 그림 1에는 밑벽과 높이가 있는데 그림 2에는 밑면과 높이가 있어. 외접하는 부피의 절반보다 더 작아 보이니까 3분의 1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또 나왔죠. 지금 삼각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니? 또 비슷한 거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PA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이렇게 유추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발문들을 문제에서 찾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발문 때문에 유추적 사고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 답안 작성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추란 뭐뭐이다. 여기는 정의를 설명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한 요 설명을요. 자, 유추란 뭐뭐이다. 그리고 문제 대화에서 학생 A는 이런 성질을 이 PA, 즉 말이죠. PA. 이런 성질을 설명하고 있고 이 다른 B에도 이 PB라는 성질이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이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A 학생이 유추적 사고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깔끔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유추적 사고를 했다면 직관적으로 했고 우리는 어떻게 지도할지 우리는 이제 지금 정당화 이 형식적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떤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면 이 유추적 사고에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냐? 바로 유추적 사고는 항상 참이되는 것이 아니니까 형식적 증명을 수반하여서 즉 정당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특징이 직관적으로만 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참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서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도 방법을 합시다. 자, 어떻게 지도 방법을 할 거냐?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삼각 원뿔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삼각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뒤로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삼각뿔이랑 이게 근데 합동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들이 그냥 요 길이나. 자,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우면 요렇게 채워지겠죠? 그거를 이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원이 더 넓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한 3번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한 번을 하면 여기 꽉 차는 게 아니라 요렇게 차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물이 찰 거예요. 여기를 꽉 채워서 넣어도 말이죠. 왜냐면 여기는 원뿔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삼각뿔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넓이 요 3분의 1 차이 나는 거 3분의 1 되는 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정당화하는 과정을 바로 수업 과정에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을 한다면 유비추론, 즉 유추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항상 참이되진 않으므로 학생들과 이렇게 원뿔과 그리고 삼각뿔로 물을 채우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